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고 하는 게 고정으로 가져갈 거냐 변동으로 가져갈 거냐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체크 포인트 3가지가 있다. 금리가 올랐어? 더 오른다 하고 있어?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어? 그러면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내하고 상관없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맞는 거 아이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야 근데 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차이는 안 나. 이 사람 무시하나니? 일단 추우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 내가 얘기해봐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고 하는 게 됐고. 일단 그거보다 금리 이거 왜 자꾸 이거 오르노? 금리가 왜 오르냐? 야 이게 이카나미 경제를 좀 알아야 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네 요 근래 금리가 낮아가지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생긴다. 물가가 올라간다. 사과 먹을 때 옛날에는 하나에 1,000원 주면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하다가 돈이 많잖아. 1,000원? 1,500원. 아이 뭐 이 정도? 알았어 1,500원. 다음날 갔더니 2,000원이네? 2,000원? 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하.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다.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집에 가면 돈은 창고에 재있어. 근데 문제는 이 돈은 많은데 사과가 없어. 사과는 살락하면 수레에다가 돈을 막 퍼담아가지고 사과 하나 주세요라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극단적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그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그러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도 나도 돈 많아. 국밥 한 그릇 한 5만 원 줘야지. 누구나 집에 1억은 있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는 게야.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게 대출을 받았어 나는. 근데 대출을 받으면 뭘 줘야 돼? 이자 줘야지 이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이자가 부담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시중에 있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간다. 자, 두 번째. 내가 원래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은행에 맡기면 0.5% 준단다. 은행에 안 맡기지.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한 5%, 6%, 7%야.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 은행으로 다 돈이 몰려가면서 돈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금리가 올랐지. 그리고 올해도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올린다는 말이 시장에 파다. 그러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내가 내는 이자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일부 맞지? 그렇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 시국에 고정금리가 유리한가 아이가? 그럴 수 있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고정금리 놔두고 변동금리로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단다. 분명히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있지. 있겠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기 전에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 돼. 그건 뭐 알 필요 없잖아. 그걸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 우리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을게요 하면 고객님은 그렇지. 금리가 예를 들면 3.5%예요. 그 3.5%라는 금리 안에는 기준금리 있지?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줘. 거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빼줘. 우대금리는 알잖아. 급여 이체하시면 0.1% 까줄게요.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쓰시면 대출이자를 까드립니다. 이게 우대금리야. 까드립니다가 뭐건 니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 두 가지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이 기준금리는 나라에서 정해서 왔다 갔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가상금리라고 하는 게 있어. 가상금리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생긴 이자야. 내 잘못이네. 은행에서 내한테 돈 빌려줄 때 너 신용도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보니까 관상이라든지. 니한테 돈 빌려줄 때 기본 되는 거에다 조금 더 얹어서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가상금리야.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2%야. 근데 네 신용도나 네가 위험한 남자야. 그러면 가상금리를 2% 때려. 그래서 너한테 받는 최종금리는 4%를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진다고. 그 우대금리 빼줘야지. 아 그렇지.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 가상금리는 네가 대출 받는 시점에 픽스 화석으로 딱 박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만기 때까지 안 바뀌고 그대로 가. 내 신용이 좋아져도? 그치.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래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래요?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를 고정으로 가져갈 거냐 변동으로 가져갈 거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라고. 금리가 올라간대. 내가 지금 내는 금리를 고정시켜버리면 내가 3% 내고 있는 걸 고정을 했다 치면 금리가 4% 돼도 나는 3% 내고 5% 돼도 나는 3% 내고. 근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 80%가 넘는단다. 그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이 두 개 금리 차이가 있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때가 금리가 더 낮았다. 고정금리보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나 은행이야. 금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예를 들면 3%짜리로 내가 대출해줬어. 근데 금리가 만약 6%가 됐어. 그러면 나는 고객들한테 돈을 또 땡겨와야 되잖아. 예금 상품을 팔 때 6%짜리 상품을 팔고 6% 이자를 줘야 돼. 니는 나한테 얼마 줘? 3% 주잖아. 적자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좀 더 높게 보는다. 은행이 리스크를 지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고정보다 낮았어. 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잠깐 뭐 차이가 꽤 나네. 아니 그냥
그냥 변동해주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 한 몇 년을 생각을 해봐. 금리가 안 올랐어.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에이 그게 뭐 한 1, 20% 갈 것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다 말겠지, 또는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마 여기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많아서 변동금리 쪽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고정금리 상품을 고민해봐야 된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면 지금 조금 높게라도 주고 하는 게 한 1, 2년 뒤에 더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라. 가만 있어봐. 앞으로 만약 2년 뒤에 금리가 3%에서 만약에 5% 올라가게 되면 이 이자가 얼마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갈아타야지 그럼 뭐. 고정금리 상품이 좋다던데 하면서 갈아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 갈아탈 때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3가지가 있다. 포인트 1! 빠밤! 중도 상환 수수료 꼭 체크해야 된다. 말 그대로 중도에 상환하는 거야. 중도에 다 갚아도 또 돈을 내야 돼. 수수료를 내는 거야. 자, 우리가 15년 계약을 했어. 은행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 있다고 나하고 계약을 끊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약간 페널티 성격으로 받는 거라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게 뭐 얼마나 되길래? 최대 1.2%. 매덕을 빌려가지고 3년 내에 갚았으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1.2%를 내야 된다고, 최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당연하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3년이 안 됐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거지. 갈아타는 건데 그 중도 상환을 안 하고 그냥 싹 이렇게. 자, 두 번째. 내 말 지금 안 듣지? 듣고 있지? DSR. 네가 변동 상품 없애고 고정 대출 금리 상품으로 가잖아. 신규 대출자가 되는 게 아니는. 왜 갈아타는 건데? 갈아타지만 중도 상환했잖아. 변동 금리를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야. 그 논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는 건 아니고? 아유, 그런 거 아니지.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얘를 없애고 얘를 새로 갈아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너는 신규 대출자가 되기 때문에 네 대출 규모가 2억 이상이 되게 되면 내가 DSR 적용받는다 그랬지. 1년에 네가 대출 이자, 원금 요거 다 합한 금액이 너 소득의 40%를 넘어가게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동금리로 작년부터 쭉 잘 받고 오고 있었어. 한 5억을 받았다 치자. 고정금리를 바꿔타야지 하고 중도 상환해버리고 수수료 내고 DSR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저기 4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DSR이 2억 대상이 되게 되면 수입에 따라서 네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 고정금리 할게요, 이거 없애주고 해주세요 했는데 멘붕 온다는 것이. DSR. 작년에 네가 만약에 DSR 대상이 아니었어. 대출을 받고 있는데 연장이 됐어. 그럼 그 조건 그대로 가면 돼. 지금 내가 대출을 상환해버리고 새로 들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3. 빠밤. 아까 내가 대출금리 구조에 기준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 있다 그랬지. 가상금리가 문제가 된다. 가상금리는 고정이잖아. 대출 받는 시점에 고정이라 그랬어. 네가 예전에 변동금리 받을 때는 참 상황이 좋았어. 신규 대출 받는 지금 시점에 너 가상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그때는 돈도 잘 벌고 좋아가지고 금리가 낮았는데 그동안에 뭐 연체되고 뭐 카드값 못 갚고 하다 보니까 신용도가 안 좋아가지고 가상금리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어째 니는 내 사정을 아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네. 그러면 니는 갈아타는 게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변동금리니까 앞으로 고정금리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상환하고 고정금리로 갈아탈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3가지 포인트를 체크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지. 근데 신규로 오늘 처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면 고정금리를 고려해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야, 진짜 이해 싹싹 잘 되는 얘기 잘 들었다. 그래? 네 내랑 같이 은행 가가 얘기 좀 해도. 응? 니 때까지 내 얘기 안 들었지?